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김엄마입니다. 가계부를 쓰며 집밥 해먹으며 강제저축까지 하는 자산관리 행성 공식 영상 세 번째입니다. 식단 쉽게 짜기와 집밥 해먹기를 위한 팁편 시작할게요. 이제 식단을 본격적으로 짜실 텐데요. 먼저 식단을 왜 짜야 하는지부터 알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 식단을 짜서 생활을 해야 할까? 뭐가 좋을까? 첫 번째, 제가 2년을 이제 식단을 짜서 해보니 좋은 점은 외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워요. 왜냐면 식단을 짜놓고 장까지 봐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먹을 거다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외식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생각하기가 더 이상 귀찮아서 장 보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만 외식을 해버리잖아요.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키잖아요. 거기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다.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2번. 식비 예산에 맞출 수 있어요. 한 달 예산을 식비에 30만 원을 계획을 해뒀다면 이 30만 원에 맞춰서 식단을 짤 수가 있어요. 저예산으로 짤 수 있고 중가로 짤 수 있고 특식을 좀 많이 넣으면 약간 고가로도 짤 수 있죠. 그래서 내 식비에 맞는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건강한 식단 위주로 구성해서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집밥을 먹다 보면 그렇게 건강을 해칠 만한 식단이 없어요. 그리고 집밥이 조미료를 거의 안 넣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 감칠맛이 덜 나잖아요. 그러니 과식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단을 딱 짜놓으면 장볼 목록이 착 추려지죠. 그래서 식단으로 인해서 장볼 목록이 계획적으로 추려집니다. 다섯 번째, 무계획적인 장보기로 인한 지출까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식단을 짜놓으면 빤한 장볼 목록이 있는데 그 장볼 목록 외의 것을 사는 걸 당장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왕좌왕 하다가 1+1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하면서 넣기도 하고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집어넣는 거죠. 아니 이런 무계획적인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단을 짜기 위해 냉장고 속의 남은 식재료를 파악하면서 자연스레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식단을 짜려면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그럼 냉장고 속을 뒤적이다 보면 식재료가 한눈에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있으니 다시 안 사게 되는 거죠.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구석에 있는 애호박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또 애호박을 사올 때. 저는 애호박으로 자주 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짜기 위해서 냉장고 속에 남은 식재료를 꼭 파악하시는 거. 예산에 맞게 효과적으로 식단을 짜는 팁 첫 번째입니다. 식단을 짜기 전에 냉장고 안의 재료부터 파악하세요. 일단 냉장고를 열고 뭐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 파먹기도 지금 3년째 하는 거죠. 이제 냉장고를 파먹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일주일치 먹을 거 먹고 또 다음 일주일치 먹을 걸 사요. 그러면 냉장고를 딱 열어봤을 때 식단이 뭘 짜야 될지가 훤히 보여요. 사실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양상추 조금, 애호박 조금, 당근 조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재료가 거의 없으니까, 뭐 남아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냉파할 것도 거의 없으니 그냥 식단은 내 마음대로 짜면 되는 거죠. 근데 자산관리 행성에 하루관리 행성을 하고 자산관리 행성으로 넘어오신 분이 3분이 계시거든요. 이 3분은 냉장고 파먹기를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냉장고 안의 재료들이 남지 않는 걸 이제 잘 하고 계신데, 이제 나머지 분들, 냉파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부터 파악을 한 다음 그 재료부터 소진을 해야 되니 그 재료를 소진하기 위한 식단을 짜셔야 돼요. 네. 그 소진하기 위한 방법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7일 중에 딱 5일치 식단만 미리 계획을 하세요. 5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요. 나머지 이틀은 냉파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식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냉장고에 식재료가 많다,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굳이 장을 안 봐도 된다 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만 가지고 일주일치를 다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파를 하셔야 되니까, 냉장고를 파먹게 하셔야 되니까요. 미니멀리스트들은 냉장고에 파먹을 게 없으니까 5일치 식단을 짜고 나머지 이틀은 비워두는 걸 하는데, 냉장고가 꽉 채워지셨다고 하면 다 비우는 식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5일치 말고 그런 분들은 7일치를 다 작성하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5일치를 미니멀리스트가 5일치 식단을 짜면 나머지 이제 5일치 중에서 딱 하루, 정말 하루 아니면 이틀을 특식을 넣어주세요. 특식. 왜 특식을 넣느냐? 일반식만 넣으면 자칫 집밥이 좀 지겨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집밥. 나는 이제 집밥이 지겹다. 외식을 하자.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간간히 특식을 넣어주세요. 남편의 반발이 심하시면 주 2회 넣어주시고, 순순히 잘 먹는다 싶으면 특식을 1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 4일은 일반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특식과 일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반찬은 4가지 정도로 계획을 해주세요. 아이도 4가지, 어른도 4가지 정도. 김치 포함. 그러면 이 4가지를 다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반찬 중에서 꼭 있어야 하는 반찬 1-2가지 있죠. 그런 거를 항상 준비를 해둡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1-2가지. 그러니까 구급 상비약처럼 상비 반찬이죠. 저희 집으로 예를 들면 상비 반찬은 아이용으로 치면 멸치볶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김치, 깍두기. 어른용으로는요, 어묵볶음과 김치가 항상 있습니다. 사실 멸치볶음은 아이들의 밥도둑이고 어묵볶음은 우리 부부의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상비 반찬이 있으면 그 상비 반찬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채소 반찬류만 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나머지 2가지 채소 반찬류를 계획하세요. 가지볶음과 오이무침을 하자. 아니면 브로콜리 볶음과 무나물을 만들자. 2가지. 그래서 지겹지 않게 요걸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채소 반찬류를 준비를 해두고 나머지 고기 반찬류 1가지를 준비합니다. 저는 자연드림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사는데요.
자연드림에서 고기류를 사고요. 아니면 자연드림에서 가공식품이 참 잘 나와요. 제가 그 대형 마트에서는 가공식품을 거의 안 삽니다. 그 첨가물이 많아서. 근데 자연드림에 보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첨가물이 없이 정말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서 채소를 이용해서 그리고 육수를 이용해서 맛을 내기 때문에 저는 자연드림 가공식품은 이용을 해요. 그런 뭐 동그랑땡이나 아니면 궁중 너비안이나 뭐 두부 너겟이나 치킨 너겟 이런 고기 반찬류를 한 가지 삽니다. 그리고 생선류 삼치, 갈치, 고등어, 연어, 조기, 옥돔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요. 그래서 채소류, 고기 반찬류, 생선류가 다양하게 하도록 요 세 가지류는 꼭 삽니다. 그런데 반찬 메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뭘 참고하냐면 정말 생활 팁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식단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식단표를 보면 반찬이 참고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반찬을 잘 참고를 합니다. 식단을 쉽게 짜기 위한 마인드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단을 처음 짜다 보면 제가 2년 전 2017년 1월에 그랬어요. 의욕이 너무 충만해서 식단을 이제 처음 짜다 보니까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단을 짜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식단을 짜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양한 식단까지 막 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다가 다양한 식단을 포기하자 라고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양한 식단을 짜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처음에는 식단 짜기와 집밥이라는 시스템에 쉽게 다가가고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단 익숙해져야 돼, 이 시스템에. 그래서 집밥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방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다양한 집밥 메뉴에 욕심이, 미련이 생긴다면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셨을 때 그때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밥 메뉴를 다양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식비를 조금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하신다면 식비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실 걸 추천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식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미니멀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식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제가 장을 봐와야 되는 상태고 이렇게 식단을 미리 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식이에요. 수요일에 특식을 합니다. 돈가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월, 화, 목, 금은 일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즐겨 먹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로 구성을 하고 간간히 김치볶음밥도 넣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어른 메뉴고요. 밑에 적혀 있는 건 아이들 메뉴예요. 미역국, 카레, 돈가스, 미역국, 카레, 요거는 아이들 메뉴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국 종류를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끓여요. 월요일에 국 하나를 끓이고 화요일에도 다른 국 하나를 끓여서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는 냉파하는 날, 장봐온 걸 다 소진하는 날이어서 냉파죠. 그리고 아이 반찬, 어른 반찬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나 멸치볶음과 어묵볶음과 닭가슴살 샐러드가 올라와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2가지만 선택을 하면 되죠. 채소 반찬은 아이 반찬은 2가지 채소, 어른 반찬 2가지 채소.
우리 집은요, 아이 반찬, 어른 반찬을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한 3가지 정도 만드시면 되겠죠? 다 합쳐서 3가지 정도. 전 아이 반찬을 가지볶음과 무나물, 어른 반찬은 무생채와 콩나물 무침 이렇게 만들기로 하고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치킨 너겟을 사려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생선 종류는 삼치 카레구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장볼 목록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다 보니까 항상 사게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사는 것. 두부, 세모, 달걀 20알, 버섯, 양상추, 파프리카, 현미, 바나나, 사과, 요플레. 이거는요, 항상 사는 메인 장보기 목록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식단을 보고 뽑아낸 식재료예요. 감자, 양파, 애호박, 당근, 국거리용 소고기, 돈가스, 가지, 무, 콩나물, 멸치, 어묵, 치킨 너겟, 삼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적어가서 자연드림에서 기본적으로 다 거의 전부 사오고요. 자연드림에 사실 제주 서귀포 자연드림이 물건의 종류도 적고 질이 떨어지는 품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형 마트를 가서 더 구입을 합니다. 식단을 쉽게 짜기 위한 앱, 제가 도움을 받는 앱은요, 밥타임이라는 앱이랑 만개의 레시피, 수민의 반찬 이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본격적으로 그 냉장고 파먹기를 할 때 만개의 레시피 앱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냉장고 안에 식재료로, 남아있는 식재료로 무슨 요리를 만들까 할 때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재료만 넣어주면, 남아있는 재료만 넣어주면 요리가 결정이 돼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을 받았고, 밥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타임도 그런 앱이고, 수민의 반찬에서도 여러 가지 반찬이랑 레시피를 알려줘요. 그리고 식단을 쉽게 짜기 위한 책이 있어요. 책을 사실 4가지를 다 구해놓고 보면 좋은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구해놔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1, 2, 3번 중에 한 가지만 구해놔도 상관없고요.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게 2번, 엄마는 바쁘니까 15분 뚝딱 밥상을 잘 이용을 합니다. 엄마는 바쁘니까 15분 뚝딱 밥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재료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달걀로 할 수 있는 요리 쫙 나오고요. 어묵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쫙 나와요. 양배추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쭉 나오니까 사실 요리하고 나면 양배추 참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고, 어묵도 대량으로 사놨을 때 남으면 활용하기 좋고, 그래서 이거를 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성맘의 우리 아이 평생밥상, 이거는요 나이별로 요리를 추천을 해줘서 이것도 참 보기가 좋아요. 이 책은 멋진 놈 심플한 살림법에서 추천받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밑반찬, 이거는요 2번 엄마는 바쁘니까 15분 뚝딱 밥상의 저자, 똑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받아서 알게 됐고요. 이 중에 딱 한 권만 공략해서 그 책만 참고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집밥 메뉴가 있어요. 사실 요리를 해보면 하는 요리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반식은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김치볶음밥, 달걀볶음밥 자주 해요. 특식은 오징어 볶음, 떡볶이, 비빔만두, 버섯 리조또, 가지볶음 덮밥, 스파게티 오므라이스, 불고기 삼겹살, 어묵탕 김밥, 비빔국수, 해물볶음밥 카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반찬은 멸치볶음, 어묵볶음이 상비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두부조림도 상비 반찬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 다음 무생채, 브로콜리 무침, 가지볶음, 그리고 숙주볶음, 오이무침, 무나물, 가지볶음, 아까 나왔는데 중복이 됐네요. 콩나물 무침, 우엉조림, 버섯볶음, 고사리 무침, 이런 걸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국은요, 달걀 만둣국, 된장국, 어묵탕, 미역국, 황태국, 소고기 묵국, 맑은 순두부탕,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 메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책과 앱과 식단표를 봐도 오리무중일 때는 사실 제가 자주 하는 이런 메뉴만 참고해도 활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행성 2주차 미션이 나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자기 전 일주일 분량의 식단을 짜서 인증해 주세요. 제가 일요일 밤이라고 했는데요. 뭐 언제든 인증해 주셔도 됩니다. 월요일에 일주일치 인증해 주셔도 되고요. 화요일에 인증을 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이 영상을 토요일에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밤이든 일요일 밤이든 저는 일요일 밤이라고 정해놓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증하는 게 있죠. 가계부 인증. 그걸 인증하는 것과 동시에 그날 집합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돼요. 이게 자산관리 행성 2주차 미션입니다. 이제 가계부 작성하기가 아주 약간은 습관이 드셨죠. 이제 기틀만 잡아가면 됩니다. 이걸 예비비에 넣을지, 변동생활비로 가져올지, 고정지출로 넣을지, 이런 고민들 있죠. 이런 기틀만 잡히면은 이제 점점점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좋자고 하는 거니까요. 즐겁게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3번째 공식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